저희는 앞으로 명태균 씨의 좀 돈을 쫓고 있어요. 오늘 명태균 씨가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하던데 뭘 쫓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충격적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과 각을 세울 부분이라서 아주 꿀쟁각이 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시가 운영하는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부터 여론 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는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여론 조작을 문제 삼지 않았다. 어차피 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가 조작해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 10.27%포인트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 진 것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나는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 브로커 명시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명시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PNR이라는 조사 업체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어떤 경위로 명시 측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여론조사를 벌였는지 파악 중입니다. 다만 이날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5년 전에 다 넘겨준 회사라며 홍준표 후보 측에서 캠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홍준표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경선이 이상한 부분은 실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또한 현재 명태균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도 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상황이라서 멘탈이 나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결정타 보도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번 주 터질 뉴스토마토의 특종 보도에 관한 스포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뭘 하나 써놓고 왔습니다. 써놓고 왔어요. 아니 새벽에 좀 기사 좀 올리지 마요. 새벽에 좀. 아, 네 진짜. 네, 오늘은 안 나왔고 예. 저희가 지면이 있다 보니까 네. 나야 이제 내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 원했던 그 재보궐선거의 자리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진짜로 있었다면, 네. 그러면은 윤핵관을 뒤집었는데 어느 지역인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광범위하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야, 이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손이 닿지 않는 곳도 다른 어떤 언론사들도 많이 취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언론사도 당연히 네. 이 방향으로 계속 취재하고 있겠죠. 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앞으로 명태균 씨의 좀 돈을 쫓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명태균 씨가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하던데 새로운 이야기 뭐가 있어요? 본인 돈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은?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쫓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가 빨리 검찰한테 구속시켜달라고 절규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명태가 CBS 생방송에 나와서 뭔가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짐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명태균 관련해서 이 명단을 보시죠. 윤석열과 건의를 최정점으로 해서 국힘의 거의 톱급 정치인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장은 5명이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충청도는 없을까요?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 명태균은 국민의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차기의 유력 주자들과 모두 인연을 맺었고 모종의 거래를 했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차기 주자로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오세훈의 경우 10년 동안 야인이었던 그를 서울시장 경선에 명태균이 나서서 후보로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저들 내부에서 본격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벌써 나경원이 이준석과 오세훈을 대상으로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또 전략상 좋은 것은 변발 오랑캐인 한동훈이
최소한 명태균 스캔들에는 자유롭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동안 윤석열 앞에서 숨도 못 쉬던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본격적인 각을 세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11월쯤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재발의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진영의 큰 악재가 될 이준석을 이번에 완전히 개장수에서 약장수로 만들 가능성이 보였기에 아주 좋습니다. 민주당이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정권 교체까지 가능할 엄청난 이슈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우리 진영의 지지층이 큰 효능감을 느낄 이슈를 빵빵 터지길 기원하며 끝으로 선거가 다가오니 이런 악재가 뜨는데 이게 단순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준동하면 한 달 남은 트럼프 캠프도 자극할 수 있어 조용했던 북한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분석일 것 같은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가 좀 복잡하잖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탄핵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북한 핑계를 대고 계엄령을 좀 선포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진짜 우리 군 혹은 군과 관련된 어떤 곳에서 이걸 보냈고 북한이 저런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보내면은 얼씨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이라면 북한이 저런 경고를 한 걸 보고 얼씨구나 잘 됐다, 걸려들었다 하고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보내면 북한은 뱉어놓은 말이 있으면 꼭 뭔가를 하잖아요. 행동으로 용기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게 뭐 포를 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남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반응하고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며 지금 계엄까지 가려는 그런 구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걱정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5.18 민주화 항쟁 같은 그런 그 대내 소위 그 반정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계엄이 많이 선포가 됐었어요. 60년 군사정권 수립 이후에 대체로 우리 내부에서 학생들의 그 반정부 뭐 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엄 선포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불감청이지만 고선으로 기다리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저기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그 그러니까요. 대목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그게 걱정 완전 때문에 바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도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며 이 사안을 봐야 된다. 언론도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취재를 좀 해주고 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면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들키면 못하죠. 글쎄 더구나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형식으로 그걸 계속 국방부나 뭐 이런 데다가 그래서 물어봐야 가짐을 될 것 같아요. 받아야 돼요.